네, 안녕하세요.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 문제, 환경 단원을 계속 이어나갈까 하는데, 오늘은 제가 환경 단원 2단원과 3단원이 남았는데 끝내볼까 합니다. 네, 경제 단원에 비해서 진도 나가는 속도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업을 대충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훨씬 쉽고 깊은 내용들이 아니어서 조금 이제 빨리빨리 나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진도로 다 나가고 다음 주 등교에서는 이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자습을 하는 시간으로 시험 전을 맞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을 해볼 건데 이제 오늘 수업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선진국들에 대한 횡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2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제목은 환경문제 유발 산업의 이동으로서 교과서는 184페이지입니다. 조금 이 그림들을 자세하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알아보다 보니까 좀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아프리카 가나에 이제 마을 전체가 폐 전자 제품으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 봤더니 이게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제 말로는 구호품이라고 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작동도 안 되고 그냥 거의 폐기물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상황. 근데 이제 뭘 하는 거냐? 이러한 폐기물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리 같은 걸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얻어서 파는데 이렇게 불태우는 과정에서 이제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을 보낸 이유는 뭐겠어요? 뻔하겠죠. 선진국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처리하기가 좀 곤란할 것이고 대신에 규제도 심하고 하니까 이쪽에다 수출하게 되면은 이쪽 사람들은 뭐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해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의 이동 이 부분이 이제 시작 부분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 이제 전자 쓰레기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학 전자 쓰레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과학기술 발달로 휴대전화, 컴퓨터 비롯한 전자제품의 성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첨단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그 전에 사용했던 제품을 교체하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전자제품들이 생겨나는데 이를 우리 전자 쓰레기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핸드폰이 1년 뭐 2년만 돼도 되게 최신 폰들과 기능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옛날에 쓰던 핸드폰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자 쓰레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그 농담 삼아서 등교 기간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아이폰 얘기를 잠깐 했었죠. 최근에 이제 애플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충전기가 이미 생산이 될 대로 생산됐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핸드폰을 다 사용하면서 충전기가 충분히 있으니까 굳이 이번 아이폰 12 프로를 출시하면서 충전기까지 포함하진 않겠다. 충전기를 포함시켜서 팔진 않겠다. 그 이유로는 핸드폰 박스의 그 부피도 줄이면 탄소 배출도 좀 줄일 것이고 불필요한 충전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참 대단하시죠? 대단한 그 애플의 결정입니다. 대단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알 텐데 선생님 잠깐 재미삼아서 이제 애플 공식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가장 싼 걸로 한번 결정해 볼게요. 아이폰 12 프로 135만 원. 색상은 뭐 아무거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용량은 가장 저렴한 거 128기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애플케어는 이제 보험이거든요. 보험. 이게 되게 비싸니까 여러 달 동안 나눠낼 텐데 핸드폰을 기스 안 내고 아니 혹은 뭐 액정 안 깨뜨리고 쓸 자신이 있다면 보험 안 들어도 되겠지만
자신 없다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이 27만 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볍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렇게 정말 핸드폰 하나, 그리고 이제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네, 충전기는 없고 케이블만 들어있다. 장법을 담아 보겠습니다. 장법을 담고 그 다음엔 음악을 듣고 싶어. 음악을 듣고 싶은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매해 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그냥 이어폰, 줄 이어폰짜리를 쓸 수가 없어서 가장 기본 이어폰을 와서 에어팟을 왔는데, 이제 가장 저렴한 게 또 여기 좀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에어팟 1세대라고 해서 20만 원짜리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이제 한 짝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한 짝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보험금 45,000원이 있대요. 근데 아무튼 뭐 이거는 구매하지 않기로 하다 치고 했을 때 총 비용이 154만 9천 원이에요. 근데 둘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다 닳으면 충전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충전기가 없으니까. 네. 그런 기업이에요. 애플이 지금. 그래서 환경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금 보면은 159만 원인데 여기에 또 핸드폰 요금까지 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돈이 높아질 텐데 부모님한테 이런 거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벌어서 살 정도가 아니면은 이렇게 비싼 거 사달라고 하지 맙시다. 알겠죠? 몇몇 산 친구들 선생님이 알고 있긴 한데 부모님한테 잘 하시고. 네, 다시 교과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농담 삼아 한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전자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어서 이제 애플처럼 되게 큰 기업들이 나서서 이제 그 환경을 많이 신경을 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전자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들은 전자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선진국들은 전자쓰레기를 자국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좀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시아 혹은 이제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이제 불법적으로 쓰레기들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걸 왜 받아오느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왜 받아오느냐? 여기 선진국도 한번 표시해보고, 왜 받아오냐면은 이제 쓰레기 부품을 분리하게 되면은 금속 자원을 채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입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나쁜 것들이 이제 배출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그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해요. 이 돈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국가적으로 환경 오염에 좀 큰 타격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참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방글라데시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이제 큰 선박들을 아예 수출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걸 수출을 해서 여기 고철 떠내고 기름도 뽑아내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건데 많이 다치겠죠. 네, 여기 성면 나오는데 성면 이야기 좀 이따 할 건데, 성면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뭐 폐질환, 그리고 이제 기름이 폭발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바다가 오염되기도 하고 물고기도 죽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말로만 들으면은 조금 와닿지 않을 텐데 선생님이 이따가 이제 영상을 조금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아마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상까지 보여주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해 유발 산업의 이제 국제적인 이동.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이 많겠죠. 선생님 아마 지난 수업 시간에 그 기후 협약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싸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선진국들은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국들한테 너네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말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쓰레기들을. 여기 보면은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기도 하면서 오염물질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우선입니다. 여기 한번 쭉 쳐볼게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공해 유발 산업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선진국에서 안 좋은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오래된 공장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공해 유발 산업의 이동을 통해서 선진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이게 뭐 여기 줄 쳐볼게. 선진국은 지금 행복합니다. 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환경 문제를 해결했죠. 하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경제 효과를 얻는 대신에 주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심각한 환경 오염을 겪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도 이러한 게 뭔가 불법적인 쓰레기, 유해 화학 물질, 산업 폐기물 이런 유통이, 그러니까 유해 화학 물질,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아예 금지시키는 협약도 맺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파리 협정 그런 것처럼 국가들끼리 이런 쓰레기가 운반되는 과정을 좀 막자라고 해서 나온 그 협약이 바로 이거랑 관련해서는, 일단 잠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협약을 우리는 이제 바젤 협약이라고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바젤 협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도 약하고 또 인식도 좀 낮으니까 선진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산업들이 들어오고 수입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성면 산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면에 대한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면이랑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고 와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예산을 대거 늘려 전국 학교의 성면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거 공사 이후에도 성면 잔해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이번 겨울방학에는 공사를 벌이는 학교들을 전수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성면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다수에 남아있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는 10곳 중 6곳이 성면 건축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200여 곳이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성면 제거 작업을 마쳤지만 엉터리 공사로 공사 이후에도 무려 400곳이 넘는 학교에서 성면이 나왔습니다. 10곳 중 3곳 꼴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번 겨울방학에는 성면 제거 공사를 벌이는 학교 1,200여 곳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점검에 치우쳤던 지난 여름방학과는 달리 공사 도중 불시에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 전에 그런 거를 알아가지고요. 네. 그는 사후에 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사 일정을 확인해가지고 공사 작업 중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작업 중지가 먼저 선행이 되겠죠. 학교는 공사 기간 동안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게 되고 규모에 따라 고용부와 환경부, 교육부가 점검에 나섭니다. 네, 잘 보고 왔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면은 엄청 심각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성면인데, 학교 천장이 대부분이 성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가루를 날리게 되는 게 그 성면 가루의 특성인데, 이게 폐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치명적인 암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면 물질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2020년에 와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70년대 잘 살지 못했었던 그 시절에는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넘어오게 되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고, 또 이번 독일에서도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난했을 때니까 이제 이러한 산업들에 대해서 큰 인식 없이 열심히 산업을 성장시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석면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또 인식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산업들이 이제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세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에 계속해서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187페이지로 잠깐 이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보면은 전자 쓰레기는 도대체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여기에서 뭐 이런 국가들 뭐 다 외워야 되느냐 이런 거는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치사해서 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심각한 일들이 있다고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도 좀 살펴볼 건데 일본이 이제 73년에 말레이시아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냈대요.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연 방사성. 일본은 참 방사능이랑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미국이 이제 인도에다가 이런 거를 이제 탱크 전용으로 사용했는데 이 유독가스가 누출돼서 2,800명이 사망하고 이제 2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산업이랑 관련된 내용인데 선생님이 이제 요즘에 이 쓰레기들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영상으로 좀 하나 보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단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OX 문제 좀만 풀고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 유발의 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어떨 것 같아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니라고 하면 되겠고 선진국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단원들이랑 관련해서 요즘 쓰레기들로 이제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여파로 동남아 국가들이 밀려드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은 폐기물을 수출한 나라로 돌려보내고 반입을 거부하는 등 세계는 지금 쓰레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진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수출된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를 열자 CD와 오염된 플라스틱 병 등 불법 쓰레기가 잔뜩 나옵니다. 컨테이너 앞쪽에는 합법적인 재활용 폐기물이 보이지만 뒷부분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넣은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으로부터 수입된 쓰레기 450톤을 배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Whoever that send their waste to Malaysia, whether it's e-waste, whether it's plastic waste or whatever waste, we will send it back. And we will fight back. Even though we are a small country, we cannot be bullied by developed countries. 앞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도 캐나다가 불법 수출한 쓰레기를 회수해가지 않을 경우 캐나다에 직접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캐나다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That recall shows that we are very serious in asking them to get back their garbage. Otherwise, we're gonna sever relations with them. 이처럼 쓰레기 문제를 둘러싸고 수입국인 동남아 국가들과 수출국인 선진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중국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전격 발표하자 동남아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상 잘 봤죠? 이제 요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선진국들이 후진국, 그러니까 뭐 개발도상국 쪽으로 쓰레기를 말이 수출이지
버린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쓰레기를 이제 원래 많이 수입하는 나라였었는데 중국이 이걸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비상에 걸린 거예요. 이 쓰레기를 수출할 곳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선진국들도 난리고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동남아시아 쪽도 난리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였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생활 속의 환경 이슈 요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미세먼지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 우리 되게 친숙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흙먼지, 식물, 꽃가루 등의 이런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주로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의 배기가스, 건설 현장 등에서 날리는 그런 먼지, 석각장의 연기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로 생성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넘어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이제 중국의 기업들, 이렇게 산업체들이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이 배출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을 텐데 입자가 매우 작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래서 호흡기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 속에 스며들어서 호흡기 질환 유발하는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내용은 뭐 알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조금씩 줄쳐볼게요. 이제 반도체와 같이 정밀한 작업 요구하는 산업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부품 사이사이마다 미세먼지가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불량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거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가시거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행기나 여객선 운항에도 이제 운전을 하는 데에도 이런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랑 관련해서는 날씨랑 밀접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대기가 안정되어서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 조건, 대기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조건에서는 오염 물질이 축적되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비가 내리면 공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이 빗물에 씻겨서 대기가 깨끗해지거나 혹은 바람이 부는 날에도 미세먼지가 흩어지게 되면은 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우리 이제 겨울철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 시베리아 계단 통해서 욕한 거 아니고요. 이쪽에서 이 북극 한파가 굉장히 강하게 바람이 불어 내려올 때가 있는데 이땐 바람이 굉장히 세서 굉장히 추워요. 근데 굉장히 추울 때 이 미세먼지가 다 쓸려서 이제 뭐 바다나 일본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잠깐 그냥 현실 이야기여서 좀 할 얘기도 있고 해서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미세먼지의 발생 국내 요인 복합적인데 중국발 요인과 이렇게 볼게요. 중국발 요인, 국내 경유 차량,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게 이제 미세먼지 주 요인이래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국이 생산을 멈추면 미세먼지가 멈추고 중국이 생산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심해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국내 경유 차량,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SUV라고 하죠, 좀 큰 차들이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를 넣고 다닌 차인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간에 이제 국내 경유차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선생님이 운전을 하는데 선생님이 끌고 다니는 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끌고 다니는 차가 지금 그림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06년식 그러니까 2006년에 나온 차고요. 약 14년 정도 됐어요. 아직까지 끌고 다닌다는 게 좀 신기하죠, 그렇죠? 가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긴 한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도 별로 높지가 않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 볼 때는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한테 미세먼지 좀 그만 배출을 하라고 말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규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차를 끌고 서울에 나가잖아요. 그럼 바로 과태료가 10만 원이 나와요. 서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차 끌고. 근데 내년부터는 이 금지를 시킨 이 지역을 경기도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 차를 지하 주차장에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곧 폐차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슬픈 사연이 있어서 여기 잠깐 봤습니다. 미세먼지가 선생님이 차를 폐차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정말 실생활의 환경 이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러면은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생물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는 고유한 특성이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전공학의 발달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생물체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다른 생물체에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바로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데요. GMO는 1973년 코엔이라는 사람이 포도 상구균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됩니다. 우선 미생물, 식물, 동물 등에서 유용한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찾아내 재조합 유전자를 만든 뒤 형질 전환 과정을 거쳐 식물 세포를 만들고 이를 생물체로 키우면 GMO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GMO, 보시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는 일반 작물과 차이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GMO는 부족한 식량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인데요. 이미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확인하셨나요? 하지만 GMO가 어떤 식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먹고 있는 셈인데요. 꼼꼼하게 성분을 알고 싶어도 성분 표시를 보면 더욱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디에 얼만큼 GMO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냥 믿고 구입해도 되는 걸까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GMO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인체의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 유전자 변형으로 길러진 생물체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의 특허 경쟁은 식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GMO 원료가 상당 부분 식품에 들어가게 되고 이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가 밝혀진 바 없으니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잘 봤죠. 이제 이게 GMO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잠깐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추위, 병충해 등의 강한 유전자를 다른 다른 삽입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제 새로운 성질의 유전자를 개발하도록 진이도록 개발하는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보면은 추위, 병충해에 강하다. 병충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벌레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뭐냐면 잡초에 강하다. 잘 무르지 않는 토마토. 토마토가 되게 물렁물렁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단단하게 잘 무르지 않게, 오래돼도 잘 무르지 않게 만들면은 이게 뭔가 잘 망가진다랄까, 잘 부서진다랄까, 이런 걸 막아줘서 굉장히 운반하기에 편리해진다라고 합니다. 좀 단단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페인이 제거가 된 커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식량 문제. 이제 세계의 식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잠깐 봤겠지만 이제 옆에 그림 보면은 이제 GMO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GMO의 그 철자 약자를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막으로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또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 잠깐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제 GMO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보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요. 요 네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기업가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해충, 잡초에 강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참 좋은 농작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여기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 왜냐하면은 어떤 생물들이 다 모든 생물들이 자연의 이치에 맞게끔 설계가 된 건데 이걸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품종만 계속해서 살아남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래서 생물 다양성 뭔가 도태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모든 것들의 좋은 점을 다 합쳐놓다 보니까 얘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생물 다양성도 파괴될 것이고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위에 잘 견디고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재배하게 돼서 저장 기간이 늘어나고 수확량도 많아져서 좋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먹기가 걱정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전자 변형이랑 관련해서는 사실 농작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동물들에게도 해당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혐오스러울까봐 사진을 여기 추가하지는 않을 건데요. 뭐 돼지들에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서 근육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이제 닭을 먹어야 되는데 닭을 털 뽑는 게 귀찮으니까 또 이제 유전자 조절해서 털이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닭들을 생산해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어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조작을 해서 굉장히 크기가 큰 성장 촉진제를 통해서 그 크기가 큰 연어들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조금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불편해할 것 같아서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흔하다라는 얘기요. 유튜브에서 GMO를 잠깐 검색해 보게 되면은 이제 보면은 유튜브에서 GMO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GMO 검색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찬성과 반대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알면 먹을 게 없다. 뭐 이제 좋은 점 아니면 뭐 나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이 위험성이 검증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안전한가 유해한가 끝없는 논란의 진실. 근데 또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제품 표시명에 유전자 조작 그런 유전자 GMO인지 아닌지가 써 있지 않다는 점이 또 이제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문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교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로컬 푸드 요 부분이 이제 아마 3단의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수입되는 먹을거리 우리나라는 GMO를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것들이. 그래서 식품의 안전성을 좀 보장하기도 어렵고 또 배송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지구온난화를 가속하겠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찾자 안전한 건강거리를 찾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이제 여기 줄 좀 쳐볼게요.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받으면서 농민들은 또 소득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게 아마 로컬 푸드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3단원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이 났고요. 여기 잠깐 마지막 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잠깐 보면은 이제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냥 다 읽어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회용품 쓰지 말고 재활용품 잘 분리 배출하고 뭐 에너지 절약하자 뭐 이런 내용 나와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는
이런 내용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네. 교과서 이런 말들 나왔는데 선생님 굉장히 이런 말 싫어해요. 왜냐면 선생님도 일회용품 안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런 말을 써놓으면은 마치 환경 문제의 원인을 소비자들에게서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안 한 것이고 우리가 일회용품을 많이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써놨어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건 애초에 우리 개인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만약 이러한 말들을 사실 뭐 10년, 20년 넘게 사람들이 해왔단 말이죠. 일회용품 아껴 써라 이런 말들. 근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는 기업의 문제고 정부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걸 방치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선생님은 좀 생각을 해요.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은 빨대를 주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플라스틱 빨대였단 말이죠. 스타벅스가 이제 이거를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 빨대를 아예 새로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멋있는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애플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애플보다 훨씬 더 행동적이고 소비자들에게 뭔가 어떤 부담을 더 전가시키는 것도 아니면서 애초에 몸소 나서서 행동하는 모습이 저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애초에 기업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미 유럽에서는 일회용품 포장 대신에 종이 포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도 여전히 뭐 집에서 족발 같은 거 하나 시켜 먹으면은 뭐 포장 용기가 한 10몇 개가 돼요. 선생님 족발을 안 시켜 먹어요. 포장 용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플라스틱이. 물론 이제 교과서에 이런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이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잘 실천하고 인식이 좀 개선된다면은 기업들을 좀 비판하고 정부를 욕하게 되겠죠. 아마 그러면 그때는 조금씩 세상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써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거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네.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는 뭐 이렇게 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 네. 먼 거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로컬 푸드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아니겠죠. 대기 오염 막으려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그렇죠? 다음 이제 여기 문제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따른 온실효과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말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뭐에 증가하냐라면요, 기상이변의 증가예요. 기상이변. 세 번째로는 이제 온실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교토의정서랑 유명했던 게 바로 파리 협정이 있었고요.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자 쓰레기. 맞아요. 입자가 매우 작다. 미세먼지라는 말을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환경 10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무리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좀 뺐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경제 단원보다 이렇게 훨씬 빨리 뺄 수 있는 단원이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좀 빨리 빼봤고 다음 주에 등교하게 되면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습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